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비타민 C 분석에 들어갈 거예요. 네, 카페인 정량 분석을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비타민 C 분석쯤은 정말 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단일 성분 분석 열심히 연습하고 다음번에는 다성분 분석까지 우리 한번 완전 뽀개기 했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에 실습 지시서 우리 친구들한테 처음으로 양식을 보여줬는데 선생님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화도 오기도 했고 카톡이 오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랑 같이 한번 실습 지시서를 작성해 보려고요. 네. 한번 저랑 같이 해보고 다음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스스로 쓴 거 제가 피드백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C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식품공전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비타민C 를 검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비타민C 들어가시면 일반 시험법, 식품성분 시험법 중에 미량성분 시험법에 속하네요. 비타민류, 비타민C 이렇게 소분류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비타민C에 대한 분석법 첫 번째는 2.4 디니트로페닐 하이드라진에 의한 정량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에 HPLC를 뽀갤 거기 때문에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에 의한 정량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패스하시고 다음 단계 나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도페놀 적정법에 의한 정량법입니다. 얘도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시다 보면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한 정량법이 나와 있지요. 여기를 보실 건데 네, 그러면 처음에 주요 장비 쓸 게 생기죠. HPLC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치는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자외부 검출기를 사용한다 나와 있죠. 그럼 검출기 이름 자외부 검출기를 작성해주면 좋은데 네, 자외부 검출기가 선생님 우리는 UV, PDA, RI 뭐 이렇게 배웠는데요. 자외부 검출기는 뭐예요?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밑에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프의 조건을 보시면 검출기, 자외부 검출기는 UV예요 하고 친절하게 나와 있지요. 그럼 여기다가 UV 디텍터 UV 디텍터 써주시면 되고요. HPLC 나온 김에 같이 HPLC에 대한 조건들 함께 보고 갈게요. 네, 역상 칼럼 분배형이 필요하다고 해요. 역상 칼럼 분배형 자스코펙 파인 SIL NH2 컬럼이나 요거 조건을 달리하며 또 지펙 SAX 컬럼 등등등 마이크로 본다팩 C18 컬럼 등등등 사용할 수 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컬럼들 중에 디텍터 지워진 거 다시 쓰고 갈게요. 요거 나와 있는 컬럼들 중에 우리 친구들 작년부터 저한테 많이 들어봤죠. C18 컬럼. 우리 실험실에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마이크로 본다팩 C18 컬럼. 우리 실험실에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컬럼 종류는 C18, C8, 그 다음에 당류 컬럼 등등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C18 컬럼이 우리 실험실에 있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 콜럼을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지워도 되시고 혹시나 친구들이 컬럼 뭐 있는지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아까처럼 안 지우고 그냥 다 놔두셔도 돼요. 네, 아까 컬럼 이거 저거 다 쓸 수 있다 한 대로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컬럼은 일단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C18 컬럼이 실험실에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C18 컬럼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놔둘게요. 이 동상은 네, 시액으로 들어가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요 장비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썼고요. 여기서 그냥 또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시험 용액의 조제에서 또 필요한 장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길진 않고 짧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고 넘어갈게요. 검체 일정량을 정확히 달아서 메타인산 용액을 가하여 현탁하고 네, 또 5% 메타인산 용액을 넣어서 균질을 한다. 검체를 메스 플라스크에 옮기고 5% 메타인산 용액으로 용기를 씻은 후 메스 플라스크에 합하여 100ml로 한다. 여기서부터 또 보셔야 돼요. 그 후 3000rpm에서 10에서 15분간 원심 분리를 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필요한 주요 장비에서 원심 분리기 쓸 수 있겠죠. 그런데 3000rpm으로 써야 한대요. 원심 분리기도 조건들이 다 달라요. 3000rpm이 되는 원심 분리기가 있고 1500rpm까지만 되는 원심 분리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 필요한지도 써주시면 나중에 어떤 원심 분리기가 필요한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또 여기 보시면 메스 플라스크에 합하여 100ml로 한다. 100ml 한 거를 원심 분리기에 돌린다 나와 있기 때문에 토탈 용액이 100ml짜리 용기가 100ml짜리가 들어갈 수 있는 원심 분리기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실험실에서는 최대 50ml짜리 코니컬 튜브 들어가는 원심 분리기가 밖에 없어서 우리는 50ml짜리를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지시서는 이렇게 써둘게요. 100ml짜리가 필요하다는 걸로. 그러면 주요 장비는 여기까지 끝난 걸로 보입니다. 그쵸? 그러면 도구 쓰기 전에 어떤 시약을 만드는지 어떤 시액을 만드는지 전처리들이 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도구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것들 먼저 작성하고 도구는 맨 마지막에 작성하도록 할게요. 시약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보시면 여기 메타인산 용액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메타인산 하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액 필요한 거 써볼게요. 첫 번째로는 보시면 시약 및 시액 10% 메타인산 용액 필요하대요. 어떻게 만드는지 이따가 또 써줄게요. 두 번째는 5% 메타인산 용액 필요하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 쓰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시액에서는 요것만 쓰면 안 되는 게 시액을 도대체 얼만큼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필요한 실험 초자기구들도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 메타인산 용액을 얼만큼 쓸 건지 메타인산 용액 들어가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만드는 방법이 10g 메타인산 용액을 물에 녹여서 100ml로 한다 나와 있고요. 불용물이 생기는 경우 여과하여 사용하고 냉장고에서 일주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퍼센트 용액 만드는 거기 때문에 토탈 100ml에 10g 넣는 거는 알겠죠. 그러면 요걸 어디다 쓰는지 시험 용액의 조제에서 한번 볼게요. 검체 일정량 비타민C 함량이 50mg 100g당 50mg인 경우 2g 정도 100g당 10에서 50mg인 경우 샘플링을 5에서 10g 정도를 검체로 하는데 이 검체에 동량의 10% 메타인산 용액을 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일단은 샘플링을 얼만큼 할지 모르니까 용액은 여유있게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대치로 잡아볼게요. 네. 5에서 10g. 10g 쓰는 게 최대치겠죠? 10g
샘플을 10g 쓸 때 동량의 10% 메타 인산 용액을 가하라고 했기 때문에 10g 샘플링할 용액 시험 샘플들이 우리는 9개죠. 네. 바이탈C 3개, 비타구미 3개 반복 실험한다고 했으니까요. 바이탈C 3반복, 비타구미 3반복, 오로나미C 3반복 할 거기 때문에 토탈 90g, 다 합치면 90g 샘플링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0g에 해당하는 동량의 10% 메타인산 용액이기 때문에 메타인산 용액은 90ml 필요하겠죠. 90ml 메타인산 용액을 동량의 10% 메타인산 용액을 가해서 10분간 현탁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샘플 현탁용 90mg 밀리리터 필요하겠죠. 요거는 가로치고 쓸게요. 샘플 3개 곱하기 3반복 용이겠죠. 그러면 샘플 3개가 10ml 들어가는데 샘플 3개, 한 개당 10ml 들어가는데 3반복이기 때문에 곱하기로 표시를 해줄게요. 자, 샘플 3개에 10ml 그리고 3반복입니다. 그러면 토탈 90ml죠. 90ml 필요하고 또 어디서 필요한지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필요한 것은 보시면 5% 메타인산 용액을 만들 때 요거를 10% 메타인산 용액을 가지고 2배로 희석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5% 메타인산 용액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확인을 해 봐야겠죠. 여기서 보시면 아스코르빈산 10mg을 정밀히 달아 메타인산 용액에 녹여서 100ml로 한 것을 표준 원액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일단 5% 메타인산 용액 표준 원액에서 100ml 필요하겠죠. 그러면 표준 원액용 100ml 쓰고요. 그 다음에 표준 용액 희석할 때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필요한 경우 표준 원액 5%, 표준 원액에 5% 메타인산 용액을 넣어 원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사용 시 조제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빼먹은 게 지금 10mg을 정밀히 단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울로 사실 10mg 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표준 원액이 흔들리는 값이 크면 표준 용액 검량선도 흔들리는 값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여기는 100ppm을 표준 원액으로 했는데 우리는 100mg을 정밀히 달아서 1000ppm을 표준 원액으로 할게요. 그리고 표준 용액은 50ppm, 네. 그 다음 100ppm, 200ppm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10ml 볼륨메트릭 플라스크에 만들 거예요. 네, 표준 시약을 굳이 많이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넉넉 잡아 만드는 거는 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네. 표준 용액 같은 경우는 2mm 바이얼에 들어갈 만큼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표준 용액은 10ml 볼륨메트릭 플라스크에 만들게요. 그럼 여기 또 쓸 수 있겠네요. 네, 10ml 볼륨 플라스크 필요한데 표준 용액은 3포인트로
3레벨로 갈 거기 때문에 표준 용액용 5% 메타인산 용액은 3포인트, 10ml짜리 3포인트, 30ml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표준 용액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험 용액의 조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10% 메타인산 용액을 가하여 현탁시킨 후까지 여기까지는 봤죠. 그러면 적당량의 5% 메타인산을 넣어 균질화한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균질화한 검체를 100ml 메스 플라스크에 옮기고 소량의 5% 메타인산 용액으로 용기를 씻은 후 메스 플라스크에 합하여 100ml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커에 뭐 넣고 현탁시키고 결국에는 5% 메타인산 용액으로 토탈 100을 만든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원심 분리기가 100짜리가 없고 50, 최대 50짜리가 나와 있기 50짜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샘플 희석용 균질화용이라고 할게요. 공정에 나와 있는 대로 샘플 균질화용 50mg 한 샘플당 50mg이죠. 그러면 50mg에 우리 샘플 3개씩 3반복 총 9개예요. 네. 하시면 몇인가요? 9, 45, 450mg 필요하겠죠? 밀리리터 필요하겠죠? 네. 또 그리고 이 동상에는 네, 5% 베타인산 용액 쓰이지 않습니다. 10% 베타인산 용액도 쓰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전처리 하면은 끝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5% 베타인산 용액은 토탈 얼마큼 필요한지 계산 한번 해볼게요. 100ml에 130 100ml 그리고 30ml 하면은 130mg이고요. 130ml고요. 균질화용 450까지 더하면 결국엔 580ml가 필요한 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여기 보기가 헷갈리니까 네,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기 보기 좋게 쓰는 게 나중에 실험할 때도 친구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5% 베타인산 용액이 580ml 필요하대요. 그러면 요만큼 만들려면 10% 베타인산 용액은 요거의 반절만큼 필요하겠죠. 반절은 290ml 맞나요? 네. 그러면 90에다가 290 더하면 결국에는 얘는 10% 베타인산 용액 같은 경우는 380ml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580ml 필요하고 380ml 필요하면 우리 딱 요만큼 안 만들죠. 부피 플라스크가 요거에 맞는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메타인산 5% 메타인산 용액은 1리터짜리에 만들 거고요. 10% 메타인산 용액 같은 경우는 500ml짜리에 만들어도 괜찮겠네요. 그죠? 네. 근데 혹시나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실험이 잘못됐을 경우에 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조금 실험이 숙달되기 전까지는 여유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요거 1리터 만들 거면 요거를 1리터 만들려면 얘도 500ml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바꿔줄게요. 얘를 자, 여기서 화살표 요거를 1리터 만들어 줄 거면 요거를 1리터 만들어 줄 거면 여기서 필요한 양도 달라집니다. 그죠? 부피 플라스크 여기 요만큼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피 플라스크가 1리터짜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럼 500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토탈 필요한 양도 똑같이 바뀝니다. 590으로. 그렇죠? 요거 가지고 5% 베타인산 용액, 요거 10% 베타인산 용액 가지고 2배 희석해서 5% 베타인산 용액 만들기 때문에 5% 베타인산 용액 1000ml 만들려면 10% 베타인산 용액 500ml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탈 만들어지는 게 590인데 590짜리 볼륨메트리 플라스크가 없기 때문에 얘도 1리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이제 나오죠. 여기서 필요한 볼륨 플라스크가 생깁니다. 아까 10ml 볼륨 플라스크는 표준 용액용 1개, 3개, 3레벨로 했죠. 그 다음에 100ml 표준 100ml 볼륨 플라스크도 필요했습니다. 어느 때? 표준 원액용 1개. 요거만 때. 그 다음에 지금 10% 베타인산 용액 만들 때, 5% 베타인산 용액 만들 때 1리터짜리 볼륨메트리 플라스크 필요하죠. (1리터) 볼륨 플라스크 2개 필요합니다. 시액 제조용 2개.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요거를 다 준비해 놓고 실험하시면 좀 막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최대한 덜 하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험 지시서가 필요하고요. 요거 한번 써보면 실험 다 끝나고 나서 머릿속에 정말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친구들 혼자서도 실험할 수 있는 역량이 키워져요. 네. 그러기 위해서 실습 지시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의욕을 활발 불태우며 같이 해주세요. 자, 시액은 요거 필요하고요. 또 시액 지금 우리 시험용액의 조제에선 다 봤고요. 표준용액 조제에서도 시액이 필요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음 여기다가 같이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원액이죠. 표준 원액 표준 원액 100ml 토탈 더 만들겠습니다. 1000ppm짜리 그 다음에 표준 용액 10ml씩 만들게요. 50ppm. 이 검량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임의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주면 되는데 이 포인트에 알맞게 검체량하고 희석 배수 계산도 필요해요. 가끔씩은. 네. 아니 거의 매번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50, 100, 200 정도 잡아놓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샘플량 계산하고 그리고 희석 배수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이제 다음 여기 시료 채취량 쓸 때 식품 속 시료 함유량 쓸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용액은 50ppm, 100ppm, 200ppm 만든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0ml씩. 그러면 시액은 됐고요. 또 시액이나 시약에 들어갈 거 꼭 확인하셔야 될 거 있어요. 이동상. 이동상에 우리가 저번에는 메탄올과 증류수만 썼는데 시액을 만들어서 이동상을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동상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보시면 이동상에 쓰면서 갈게요. 보시면 0.05 노르말 0.05몰 농도 KH2PO4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몰농도 계산식 넣어서 계산하셔야겠죠. 지금 한번 해볼까요? 컴퓨터로 해야 되니까 엑셀로 갈게요.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야. 자, 우리 친구들 몰농도 공식 기억하시나요? 네, 몰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용질의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을 뜻하죠. 그래서 몰농도를 다시 써보면 용액 1리터 곱하기 분자량 분의 질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질량을 알아야 몰농도 용액을 제조할 수 있는데요. 질량 알아야 몰농도 용액을 제조할 수 있겠죠. 여기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요게 요리 온다고 보시면 되죠. 몰농도는 분자량 곱하기 용액 1리터 분의 질량. 결국 질량은 우리가 원하는 용액의 농도를 조제할 때 필요한 용질의 질량은 요거 넘어가고 용액 넘어가고 해서 필요한 용질의 질량은 몰농도 곱하기 분자량 곱하기 1리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KH2PO4의 분자량을 알아야겠죠. 분자량은 이렇게 130.09 g/몰이고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몰농도는 여기 0.05 몰 KH2PO4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질량은 얼만큼 되냐? 보시면 몰농도 곱하기 분자량 했습니다. 계산하면 필요한 양이 6.5045 네요. 네. 우리가 이동상 만들 거기 때문에 1리터 만드니까 여기는 변함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를 500ml로 한다 하면 결국엔 리터로 바꾸면 0.5리터죠. 그럼 여기다가 나중에는 곱해줘야 되겠죠. 0.5를. 네. 그러면 토탈 500ml 만들 때는 이 질량의 반절만큼 필요하겠죠. 오늘은 1리터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는 곱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KH2PO4 6.5045g에 쓸게요. 6.5045g의 KH2PO4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DW 증류수를 채워서 1리터로 정용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여기서 또 볼륨메트릭 플라스크가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1리터짜리. 그럼 여기다가 써줄게요. 2개, 이동상, 제조, 1개. 그러면 이제 시액은 끝난 것 같네요. 필요한 시액. 여기도 써줘야 되겠네요. 여기 지금 메타인산 썼고요. 표준 원액 만들 때 아스코르빈산 쓴다고 돼 있죠. 아스코르빈산 표준품, 그리고 이동상 KH2PO4 필요합니다. 시약 준비할 때 빠뜨리지 않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구 한 번 더 훑어볼게요. 시액 만드는 거는 다 썼고요. 전처리 할 때 시액 만드는 것까지 썼는데 이제 나머지들 안 썼어요. 자, 처음에 메타인산 용액 만들 때 웨잉 디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증류수 바틀, 세척병, 그 다음에 마이크로컵 피펫, 피펫 팁 필요할 거고요. 비커는 증류수 뜨는 용 하나, 그 다음에 10% 베타인산, 5% 베타인산 용액용까지 해서 3개, 그 다음에 이동상 만들 때 쓰는 용까지 해서 4개. 딱 필요한 거는 4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4개 써줄게요. 여기서 혹시나 이제 시험용액의 조제에서 또 필요한 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쓰면서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료 채취량은 여기 나와 있어요. 비타민 함량이 50mg/100g인 경우 2g 정도, 10mg에서 50mg/100g인 경우 5g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샘플의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바이탈C의 함량을 보면 한 정당 515.5m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얼른 저울로 가서 한 정이 몇 그램 정도 되는지 보는 거예요. 선생님 재봤더니 한 정당 1.2g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검량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샘플링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탈C는 515.5mg이 1.2mg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얘를 1g당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1g당으로 계산을 하려면 분모에도 곱하기 1.2분의 1, 분자에도 1.2분의 1을 곱하면 1g당 값이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 나오죠. 네, 이 값에다가 1.2분의 1을 곱했습니다. 그랬더니 1g당 429.5833mg이 들어있대요. 근데 우리가 유효한 데이터로 쳤을 때는 우리가 실험한 결과값이 검량선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정확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표준용액 포인트를 50ppm, 100ppm, 200ppm 이렇게 찍을 건데 가운데가 100ppm이잖아요. 그래서 1g 속에 요만큼 들어있는 거를 40ml, 우리 50ml 코니컬 튜브에 최종 매스업 할 거거든요. 그래서 50ml를 꽉 채우면 원심 분리하다가 넘칠지도 모르니까 40ml로 매스업, 토탈 볼륨을 40ml로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40ml에 얼만큼 녹였을 때 100ppm이 나오냐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어렵죠? 네,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1g당 429.5833mg 들어있는 바이탈C를 40mg에 얼만큼 녹였을 때 100ppm이 나오니? 네, 식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X를 구하려면 100ppm에다가 요거 옮겨가서 40ml 곱하고 요거 뒤집어져서 여기 곱하죠. 그러면
429.5833분의 1 곱하는데 단위 환산 필요합니다. 1리터는 1000ml. 여기 미리그램, 미리그램 없어지고 미리리터, 리터가 남아있죠. 얘네들을 없애주려면 1리터 곱해주면 분자, 분모, 약분 되고요. 1리터는 1000ml가 같으니까 요거는 결국 1이랑 같죠. 그래서 밀리리터, 밀리리터 없애주면 요 값 계산해주면 보이시나요? 요거 곱하기 40을 요거 곱하기 요한 거에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결국 0.009311 g이 되겠죠. X 40ml에 0.009311을 넣어주면 얘가 100ppm짜리 비타민C 용액이 되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근데 우리가 0.009311만큼 저울질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샘플링을 0.0 여기서 한 칸 옮겨가면 0.09 g 정도 해주고 샘플링 0.09g 정도 해주고요. 이거를 10배 희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0.0093 정도 된 샘플링을 한 거랑 같은 농도가 되겠죠. 10배 희석하면.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바이탈C의 샘플링은 0.09g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배 희석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시험 기록서에 써 주셔야겠죠. 바이탈C는 시료 채취량이 0.09g 해줄 거고 여기도 메모를 해줍니다. 10배 희석을 해야 검량선 안에 들어갑니다 하고 메모를 해줍니다. 자, 다음은 우리 바이탈C 비타굼이네요. 비타구민은 얼마큼 들어있는지 함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구민은 보시면 40g당 비타민C가 40mg 있는 거네요. 그러면 100g당으로 치면은 우리 공전에는 100g당으로 나와 있으니까 100g당으로 치면은 2.5배가 되겠네요. 40g이니까 분모에도 2.5 곱하면 얘가 100이겠죠. 분자에도 2.5 곱하면 토탈 100g당 100mg 있는 거랑 같겠네요. 그러면 여기 이상인 경우니까 2g 정도 해주겠습니다. 맞나요? 2g 정도 해주면 정도 해주겠습니다. 근데 비타구미 같은 경우는 그 젤리를 가루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샘플링이 2g 정도 정확하게 달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비타구미는 2g 정도 해주고요. 오로나민C 한번 보겠습니다. 오로나민C는 120ml에 비타민C가 220mg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랑 똑같죠? 100g당 50ml 이상이기 때문에 오로나민C도 마찬가지로 2g 정도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100mg per 100g이었죠. 그리고 오로나민
오그라민 씨 같은 경우는 70이었던가요? 칼로리였고. 오그라민 씨는 비타민 C가 220mg per 120. 220 mg per 120 ml. 여기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여기까지 써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4교시 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 좀 전에 요거 검량선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계산했던 거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들어서는 절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 이해하는 시간 가져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실습 과정 이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